자, 봐.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은 시간에 따라 가속도의 크기 일정하고요. 속도는 일정하게 증가하고요. 거리는 급격히 증가하거나 급격히 감소하는 이런 모습 띄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래프는 면적과 기울기의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의 면적의 의미가 속도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면적이 2면 그 순간 속도가 2야? 아니요. 처음 속도가 0이 아니니까. 평균 속도. 이거 면적은 뭐야? 속도 속도 변화량이지 절대 속도 아니야. 그러니까 0초부터 2초까지는 이만큼의 속도가 달라져야 돼 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 순간 속도가 2야 이거 아니라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예요? 가속도이기 때문에 얘는 매 순간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한 등가속도라는 걸 내포하고 있고요. 면적의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거리죠. 그럼 내가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1초 동안 간거리가 S라고 칠게요. 그러면 2초 동안에 0초부터 2초 동안 간거리는 얼마입니까? 4. 몇 S입니까? 3. 4S지 2S 아닌 거 알죠? 네. 그러니까 꼬맹아 2초 동안 간거리가 4S일 때 이거의 절반이 2S 가는데 1초 걸린다. 이거 말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몇 초 걸립니까? 2초 동안 간거리가 4S야. 근데 나는 4S가 아니고 2S 가고 싶어. 이 얘기야. 됐어? 4S 가는데 2초 걸렸어. 그러면 절반인 2S 가는데 몇 초 걸리니? 1.2. 얼마 걸립니까? 루트 2초 걸려. (4S에서) (2S로) 간거리가 2분의 1로 줄이려면 면적을 2분의 1로 줄여야죠. 네. 그렇죠? 면적이 2분의 1 줄이려면 가로도 루트 2분의 1, 세로도 루트 2분의 1 줄여야죠. 가로도 2분의 1, 세로도 2분의 1 줄이면 4분의 1 주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얘는 걸린 시간이 이 시간에 비해서 루트 2분의 1 줄어요. 맞아? 네. 그래서 이때 도착할 때 걸린 시간이 t초면 이 시간은 루트 2분의 1 t라고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때 속력이 V면 이때 속력이 얼마니까? 루트 2분의 1 V니까. 맞습니까? 이거 수능에서 더럽게 많이 나와. 전체 거리의 절반 가는데 걸린 시간이 2분의 1이다. 말도 안 돼. 루트 2분의 1이야. 맞죠? 이런 얘기들은 머릿속에 좀 넣고 가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라 했어?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라 했어? 속력이죠. 근데 얘 기울기 두 개 있죠. 1초인 순간의 속력이라고 하는 아이. 자, 접선 기울기가 있어요. 그리고 구간 기울기가 있어요. 네. 어쨌든 기울기잖아. 그럼 속력일 거잖아. 맞아요. 맞아요. 자, 기울기는 시간 거리 그래프에서 속력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얘는 기울기를 두 종류 그릴 수 있다. 접선 기울기를 그릴 수도 있고 구간 기울기를 그릴 수도 있더라. 그러면 접선 기울기의 의미는 뭐냐? 1초를 지나는 순간에 접선 기울기는 맞아. 1초인 순간에 순간 속력을 얘기하는 거지. 1초 딱 그 순간의 속력이 얼마야? 라고 하면 순간 속력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구간 기울기는 뭐냐? 그렇죠. 0초부터 2초까지 총 평균 속력이 얼마야? 이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평균 속력이 얼마야?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납득해?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다 배웠던 겁니다. 이제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 개념은 정리하고 문제는 심화로 들어갈 거라고요. 됐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등가속도에서 했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받은 그 프린트에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을 배우면서 그 등가속도 운동에서 문제를 푸는 건 그래프로 그려도 되고 공식을 사용해도 되더라. 맞아. 그래서 등가속도 그래프 중에서 우리가 주로 쓰는 건 뭡니까? V, T 그래프죠. 맞아? 보면 자유낙하 그래프 그려봐. V, T 자유낙하 그래프 그려봐. 나가시네요. 아유, 어려운데. 빨리 하나 먹어. 줘. 네? 저 이제
왔다. 준환아 그냥 여러 개 가져와. 왔다. 자, 볼게요. 잠시만. 자, 오명아, 이 그래프 뭐 그려였어? 자유낙하 그래프 그리라 했어요. 저기 위에서부터 자유낙하 한다는 얘기는 기준이 뭐야? 처음에 속도가 0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건 아니고. 같은 힘을 공기가 받으면서 없는 데서 물체가 중량만 그렇죠. 자유낙하는요, 처음 속도가 0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중력만 받으면서 떨어지는 거야. 공기 저항 같은 거 받지 않아. 그러면 중력만 받으면서 떨어질 때 중력과 속도 얼마나 높할까요? 10이라고 앉아있네. 10. 이거 감당할 수 있어? 9.8을? 자, 그러면 얘는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자유낙하한다고 치자. 1초의 속력이 얼마씩 빨라지니? 10초. 자, 그러면 1초의 속력이 10씩 빨라지겠죠? 이게 자유낙하하는 그래프죠? 그러면 1초일 때 속력 얼마나 뜻이니? 10. 10이죠? 2초일 때 속력 얼마나 얘기니? 20이죠? 이건 꼬맹아 1kg짜리를 떨어뜨릴 때야 100kg짜리를 떨어뜨릴 때야 똑같아요. 자유낙하 할 때는요 물체의 질량이 1kg든 2kg든 1초당 속도 증가량은 반드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가벼운 쇠구슬이나 무거운 깃털이나 무거운 기체요? 네 무거운 깃털이나 됐어? 진공 상태에서 같은 높이에서 떨어질 때 누가 먼저 떨어진다? 동시에 떨어진다. 질량 상관없이 속도 변화량이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동시에 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같은 높이에서 질량이 다른데 동시에 떨어지는 이유. 받는 힘의 크기가 같아서? 그러니까 공기 저항이 없으면 왜 동시에 떨어지냐고. 너네 우주에서 놓으면 동시에 떨어져? 가속도가 있잖아요. 뭡니까?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해서. 그래서 자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에서 무거운 쇠구슬이나 가벼운 깃털을 떨어뜨렸을 때 동시에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공기 저항이 없어서요가 아니고요. 중력만 받아서 떨어지잖아요. 자 그랬을 때 얘는 1초당 속도 증가량이 뭐 중력과 속도의 크기가 같아서요. 물체가 떨어지는 동안 받는 가속도의 크기가 같아서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고요. 됐죠? 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동시에 떨어지는 거죠. 얘네가 떨어지는 동안 받는 힘의 크기가 같아서 동시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힘의 크기 달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는 1kg짜리도 이 그림이고 100kg짜리도 이 그림이라면 지구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그래프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외울 만한 가치가 있죠. 1초 동안의 낙하거리 얼마입니까? 아유. 1초 동안 낙하거리 얼마입니까? 5죠. 그럼 시간이 2배가 되면 면적이 몇 배 된다고요? 4배. 그러니까 2초 동안 떨어진 거리가 얼마라는 겁니까? 20. 됐어.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요거 1, 요만큼은 얼마? 3. 그러면 요만큼은 얼마? 1, 3, 5, 7. 알겠어? 이런 패턴으로 늘어나. 알겠냐?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낙하하는 모든 물체는요 언제나 처음 속도가 0이라면 1초 동안 떨어진 거리가 얼마? 5m. 맞아. 1초에서 2초 동안 더 간 거리 얼마? 15m. 2초에서 3초까지 더 내려온 거리 얼마? 25m. 이렇게 증가해. 알겠어? 우주에 하나야. 지구에 하나야. 그래프 하나밖에 없어. 자유낙하. 알겠냐? 외울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20m 상공에서 어떤 물체 떨어뜨린다? 몇 초 걸린다는 얘기야. 20m 상공에서 물체를 자유낙하시킨다. 몇 초 걸린다는 거야? 2초란 얘기야. 2초 동안 물체가 낙하한다. 몇 미터 떨어진다는 얘기야? 20m. 바닥에 닿을 때 속력 얼마야? 20. 어떤 물체가 떨어지는데요. 바닥에 닿을 때까지 3초 걸렸대요. 바닥에 닿을 때 속력 얼마예요? 30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자명하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꼬맹아. 자, 떨어질 때요. 2초 동안 떨어지면서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이 20이야. 그럼 나 이제 거꾸로 갈 거야. 물체를 던져 올릴 거야. 오 마이 갓. 됐어. 물체를 던져 올리는 걸 먼저 말 뭐라 그러니? 연직 상반 운동시킬 거야. 근데 내가 던지는 속력이 20이야. 자, 그래프 그려. 연직 상반 운동 그래프, VT 그래프. 네. 쓸 수 있는 숫자들 다 써봐. 그래프 안에. 네.
강주원 요즘에 매력 적혈 넘쳐. 나 같으면 쌤이 줬어야라고 했을 텐데. 가서 뱉고 오든지 물을 마시든지. 물을 또 끝났어요. 와. 괜찮지. 이거는 안 먹고 싶지. 근데 그거 한 3만원 먹어왔어요. 은근히 아, 눈도 뜬다. 자, 중. 연직 상반 운동이고요. 최초로 던졌을 때 속력 얼마라고요? 20. 20이면요. 얘는 올라가는 운동 방향과 작용하는 중력이라는 힘의 방향이 정반대 방향이죠. 그러면 속력이 점점 뭐 했을까요? 1초당 얼마씩? 10. 그렇죠. 얘는 운동 방향이 중력 가속도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1초당 속력이 10씩 줄어요. 근데 맨 처음에 던진 게 20이라고 하기 때문에 얘는 언제까지 올라가? 속력이 중력이 올라가죠. 10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몇 초 동안 올라갑니까? 2초 동안 올라갑니다. 이해했죠? 올라간 높이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22초. 그럼 신기한 거 보이세요? 2초 동안의 낙하거리 얼마라면? 20이라면 거꾸로 20이라는 속력 동안 속력으로 던지면 2초 동안 올라간 거리도 얼마예요? 20이죠. 그러면 얘는 연직상반 운동은 거꾸로요. 속도가 0이었다가 20이 될 때까지 낙하한 운동이랑 같아집니다. 됐어. 연직상반 운동은 거꾸로 생각하면 속도가 0인 상태에서 그 속도가 될 때까지 자유낙하한 모습을 그대로 거꾸로 그리는 거야. 걸린 시간, 이동거리 하나도 안 맞이잖아. 그렇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봐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속력이 0이 됐다가 그 다음은 어떡할 거야? 떨어지죠. 다시 떨어져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운동을 우리가 중력 방향으로 움직여요. 연직 운동 이렇게 표현합니다. 통째로.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연직 운동을 그려보자. 그려. 그럴 줄 20이라는 속력으로 던졌어. 속도가 0이 됐어. 그 다음에 다시 바닥으로 내려와. 그 그래프를 통으로 그리라고. 그걸 우리가 연직 운동이라고 한다고. 네, 병으로 그리는 거 아니었어요? 통으로 그리시라고요. 이런 나 톡으로 그릴 수 있는. 너무 귀찮게. 저 앞에 다시 그려야 돼. 그 20m 지점에서 그 낙하하는 거죠. 그렇죠.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올 때까지 그리는 거죠. 처음에 출발할 때 속도가 얼마라고요? 20이요. 네, 20인데요.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죠? 그걸 시간 속도 그래프로 그리는 거잖아요. 올라갈 때 운동 방향을 우리가 무슨 방향으로 놓으면? 플러스 방향으로 놓으면. 그래서 내려갈 때 운동 방향은 뭘로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로 놔야 돼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속도가 플러스 속도를 갖고요. 내려올 때는 뭐예요? 마이너스 속도를 갖게끔 그리셔야 돼요.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집니까? 아래쪽으로 뚫고 나가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쵸? 내가 방학 특강 때 다 했어요. 여기서부터가 물투예요. 그쵸? 여기서부터가 물투입니다. 저 묻혔어요. 그죠? 물 자, 그러면 물리투. 그래서 이제 속력이 20이었다가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2초 걸렸고요. 그래서 그랬다가 얘가 다시 바닥으로 내려올 건데 중력만 작용한다면 올라갈 때 2초 걸리면 내려올 때 몇 초 걸리니? 2초 걸려요. 그래서 그 자리로 오는데 또 2초 걸려서 몇 초? 4초일 때고 이때 속력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됐죠? 자, 그럼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동안이 등가속도 2다 아니다? 이다. 2다. 왜? 등가속도를 판단할 때는 기준이 힘이라 그랬죠? 네. 얘는 올라갈 때도 아래 방향으로 중력, 내려올 때도 아래 방향으로 중력. 힘의 크기와 방향이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등가속도입니다. 납득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아이가 등가속도인데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 어디 있어요? 기울기 이거죠. 변한 적이 있어 없어? 기울기가 뭐라고요? 가속도라고요. 가속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한 적이 없기 때문에 등가속도 이미 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올라간 높이 얼마? 20. 어딨어? 넓이. 여기죠. 자, 이거 플러스 20 올라간 20m 라고 써 있어요. 자, 내려간 높이. 마이너스 20. 네, 마이너스 20. 그래서 얘는 내려간 높이입니다. 맞아요. 4초 동안의 평균 속력. 10m per 네, 4초 동안의 평균 속도 0. 0입니다.
왜요? 평균 변이가 속도는 아니에요. 변이로 구해야죠. 변이가 아니라. 변이는요. 자, 여기에서 부호 띄고 더하시면 이동거리예요. 얘는 4초 동안 이동거리가 얼마? 40. 그래서 아, 네, 4초 동안의 변이 그럼 변이는 방향이 있으니까 부호까지 넣고 계산하는 겁니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얘는 4초 동안에 변이가 얼마냐면 0이기 때문에 평균 속도 0일 수밖에 없어요. 신기하죠? 그죠? 이렇게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근데 실제로 얘가 쿵소리가 나는 건 4초가 아니고 6초였어요. 기억나니? 우리 방학 때 했었는데. 아 그거요. 건물에서. 건물 위에서 떠 맞아요. 던져. 얘를 던진 게 바닥이 아니고 건물을 위해서 처음부터 던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요, 이렇게 건물을 위해서 던졌기 때문에 얘가 올라갔다가 그 높이까지 내려왔다가 더 내려온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쿵 소리가 나는데 6초 걸렸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더 내려온 이 건물의 높이가 이 그래프에 어디 있을까요? 저기 4에서 6의 그날 더 내려온 거리가 이거죠. 이게 건물 높이입니다. 맞아? 네. 그럼 꼬면 봐봐. 아래로 내려가도 중력과 속도만큼씩 1초의 속력이 증가하니까 4초일 때 속력이 이 마이너스 20이야. 그쵸? 속도가. 자, 5초일 때는 얼마일까? 또 속력이 10 증가해야죠. 마이너스 얼마야? 30이죠. 그랬다가 6초가 되면 또 속력이 10 증가해야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0이죠. 그랬을 때 그 건물 높이는 4초에서 6초 동안의 요 구간의 이동거리잖아요. 근데 이게 등가속도잖아요. 등가속도에서 이동거리 구하는 건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 곱하면 돼. 맞아? 그러면 4초에서 6초까지의 평균 속도는 얼마야? 10. 4초일 때 속력 얼마? 마이너스 20. 오마이갓. 6초일 때 평균 속도 얼마? 마이너스 40. 그러면 두 개 더해서 반띵하면 마이너스 30. 가운데 속력이 평균 속도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0이라는 평균 속도로 몇 초 동안 간 거야? 2초 동안 간 거니까 얘 건물의 높이는 마이너스 얼마야? 60이라는 변이가 져요. 왜 마이너스입니까? 기준면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건물 높이는 60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라고 하는 이 등가속도 운동의 기본 베이스 그래프는 이거였네요. 자,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정속도는 V제로고 가속도는 A야. 그러면 T초라는 시간 동안에 속도가 변했잖아. 요 속도 변화량이 얼마지? V제. 맞아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등가속도에서만 쓸 수 있는 공식 세 가지. 이제는 쓸 수 있겠죠. 입 다물고 쓰셔야 돼요. 등가속도에서만 쓸 수 있는 공식 세 가지와 저 그래프에서 면적과 기울기를 표시.
공식이야. 자, 불러. 첫 번째 인정한 거. 와 그거. 나중 속도는 V0 더하기 AT. V0 플러스 AT. AT. 이거 무슨 뜻인 줄 알죠? 네.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증가량을 더해요. 이 뜻이죠. 그죠? 두 번째는 이 아이의 간거리라고 했어요. 2분의 V 더하기 V0T. 뭐야? 2분의 V0 더하기 V 더하기 T. V0T 그거나 그거지. 사각형 넓이 더하기 삼각형 넓이입니다. 그렇죠?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그렇죠? 네. 세 번째, 시간이 안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공식도 우리가 외웠어. 뭐야? EAS는 V0 제곱 마이너스 V. 이죠? 네. 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식을 좀 사용할 수 있게끔도 해볼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등가속도 운동에는 이런 아이들이 있고요.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만 물리 원에서는 합니다. 물투도 거의 대부분이 등가속도 운동이야. 포물선도 등가속도 운동이라서. 됐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그래프 공식 완벽하게 잘 이해할 수 있으시면 될 텐데 이 등가속도 운동 중에서 가장 하이 레벨의 등가속도 운동은 물투에서 나오는 누구다? 포물선 운동입니다. 겨울방학 특강한 사람들은 들었고요. 겨울방학 특강을 못한 사람들은 물투 내용이라서 본 수업 시간에는 안 했어요. 됐죠? 자,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이제 다 배웠기 때문에 원투 개념 없어요. 그냥 다 여기서 다 하셔야 됩니다. 이제. 밀키스. 자, 희경이 밀키스 좋아해. 다시 안 돼. 장유정 되게 재수없는 표정. 그렇게 재수없네요. 막 그러면서. 아 다음부터는 펩시 사와야겠다. 자, 공이요. 질량이 m인 i를 네. 공기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공을 비스듬한 방향으로 던져요. 비스듬한 방향으로 V0의 속력으로 던진다. 이때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가 세타이다. 그러면 실제로 공기 저항이 없을 때는요.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꼭지점을 기준으로 좌우가 완벽한 무술 운동을 한다. 대칭 운동을 해요. 공기 저항이 없으면 대칭이에요. 공기 저항이 있으면 찌그러져요. 네, 얘가 찌그러집니다. 공기 저항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완벽하게 대칭이 아니고 한쪽으로 이렇게 찌그러져요. 되겠어요? 네, 이런 모습을 띄는데 우리는 공기 저항이 있는 것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안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게 되면 더 깊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막 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체가 포물선 운동이라는 걸 해야 된다. 이 포물선 운동을 지금 해드리는 이유가 내일 보는 시험에 포물선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물리 원한 친구들과 물투한 친구들의 시험을 분류할까 다르게 낼까 그러다가 안 다르게 내려고. 근데 걔네들은 포물선 운동을 수업 시간에 많이 반복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듣긴 들었지만 반복할 시간이 많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우리가 입시는 걔네들하고 다 경쟁해야 되는데 너네 시험 볼 때만 시험지 분류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좀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봐 드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물체를 비스듬한 방향으로요. 제가 20이라고 하는 빠르기로 던졌다고 칠 거야. 이거 2kg짜리야. 이런 느낌. 그리고 비스듬하게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를 30도가 되게 던졌어.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쵸? 자, 비스듬한 방향으로 던졌을 때요. 우리는 모든 운동은 비스듬한 방향의 운동이 없습니다. 모든 힘도, 속도도, 가속도도요. 우리는 무조건 X축 방향과 Y축 방향에 해당되는 모든 값으로 분류해서 봐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분류할 때요. 이렇게 봤죠. 우리는 이쪽으로 FX라는 힘이 작용해. 이쪽으로 FY라는 힘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어. 그럼 이 물체가 받는 실제 힘은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대각선 방향이 실제 힘이야.
됐어? 이렇게 했잖아? 그럼 거꾸로요. 수평한 방향부터 세타를 이루는 됐어? 각도로 F라는 힘을 줬다 라고 하면 이 힘 우리 쓸 수 없다. 비스듬한 방향의 힘을. 그래서 이 힘을 수평 방향의 힘과 수직 방향의 힘으로 나눠서 따로따로 생각한다. 아니, 그러면 얘는요. 사실은 수평 방향으로는 얼마의 힘이 작용했냐 라고 할 때 수평과 수직으로 찢을 때 요게 90도면 여기도 90도 평행 사변형이니까 이 길이가 이 길이이고요. 이 길이가 요 길이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얘가 직각 삼각형 피타인 게 보이시죠? 그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빗변의 길이가 f이기 때문에 세타 각도의 밑변에 해당되는 fx는 어떻게 구한다? f 코사인 세타 값으로 구한다. 맞아? 자, 그러면 y값, fy 값을 어떻게 구한다? f 사인 세타 값으로 구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요 각도가 30도인데 내가 이 방향으로 10N의 힘을 줬다면 X축 방향으로 작용한 힘은 얼마냐면 10 곱하기 코사인 30이니까 2분의 루트 3. 그래서 얼마? 5루트 3의 힘은 수평으로 작용하고 있다. 됐어?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은요. 10 곱하기 사인 30도니까 얼마? 5N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30도 각도로 비스듬한 방향으로 10N의 힘을 준다는 건 수평으로는 5루트 3의 힘, 수직으로는 5N의 힘을 동시에 주는 것과 같은 효과. 그래서 우리 따로따로 뜯어서 본다. 힘일 때도 그렇고요. 속도일 때도 그렇고 가속도일 때도 그렇습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비스듬한 방향으로 20의 빠르기로 던졌다는 건 사실은 수평 방향으로는 얼마의 빠르기로 던졌다는 것과 같은 말이니 맞아요. 10 루트 3의 빠르기로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수평 방향으로의 빠르기가 그렇대요. 왜? V 코사인 세타니까. 맞아. 그러면 수직 방향으로는 얼마의 빠르기로 공을 던진 거랑 똑같냐면 수직 방향으로는 10의 빠르기로 공을 던져 올린 것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비스듬한 방향으로 공을 던졌다는 건 수평 방향의 공과 수직 방향의 공 두 개를 동시에 던졌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 알아. 내가 이렇게 건물 위에서요. 어떤 공을 옆으로 2의 빠르기로 던져요. 높이 20m 높이 건물 위에서. 자, 그러면 얘는 실제로 내가 건물 위에서 던지면 무슨 운동합니까? 얘는 이렇게 떨어지는 반쪽짜리 포물선 운동합니다. 그렇죠? 그럼 반쪽짜리 포물선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얘는 수평으로 이만큼 수직으로 이만큼 운동했다는 얘기죠. 그걸 뜯어서 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수평으로 갔을 텐데 얘는 수평 방향으로 무슨 운동해?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옆으로 가는 동안이요. 0.1초 간격으로 다중성광 사진을 따다다닥 찍어. 그랬더니 여기 있던 공이 0.1초 후에 여기 있고요. 0.1초 후에 여기 있고요. 0.1초 후에 여기 있고요. 0.1초 후에 여기 온 거야. 그랬을 때 공을 옆으로 가는 모습만 본다면 수평 방향으로의 공에 간 모습을 따라 잘라서 본다면 사실은 여기 있던 공이요. 0.1초 후에 여기 있고요. 0.1초 후에 여기 있고요. 0.1초 후에 여기 있고 0.1초 후에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옆으로 간 거리가 어떻습니까? 일정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옆으로 간 모습만 따로 본다면 얘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무슨 운동을 하고 있는 거다?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다. 왜? 내가 던진 이후부터는 얘는 옆으로 미는 힘이 작용한다 안 한다? 힘을 안 받으면 빠르게 변하냐? 그래서 등속인 거야. 맞아. 네. 그 다음에 얘가 아래로도 움직였으니까 수직 방향의 운동도 본다면 얘는 0.1초 간격으로 물체의 공의 위치를 보면 맨 처음에 여기 있던 공이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일로 온 거잖아.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에 간거리가 점점 뭐해지고 있니? 증가하고 있지. 속력이 점점 뭐해지고 있어? 빨라지고 있어. 그러면 속력이 빨라지고 있다는 건 속력 변했다는 거죠. 힘 받았다는 얘기죠. 무슨 힘 받았을까요? 중력만 받았죠. 그럼 중력만 받는 운동이니까 무슨 운동이야? 자유낙하를 했다는 거예요. 되겠어? 그러면 자유낙하를 했으니까 얘는 1초당 속력이 얼마씩 빨라져? 10씩 빨라지는데 20m 떨어져야 돼. 몇 초 걸려? 2초 만에 떨어졌겠죠. 맞아? 그 얘기야.
끝이야. 아 2m로 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얘는 수평으로 간 거리가 4m였겠구나가 나와야 돼. 이해? 이해? 숫자로 되겠죠? 자, 그럼 봐요. 그 짓을 하자고요. 그럼 반쪽짜리 포물선 운동이 이렇게 했다면 완벽한 온 포물선 운동은 이렇게 던질 때야. 그럼 이거를 대칭으로 잘랐을 때 이쪽만 본다면 이거 가. 이쪽만 본다면 이거 나. 됐어? 사실은요. 얘는 내가 수평 비스만 방향 던졌어도요. 수평 운동도 하고 있고 수직 운동도 하고 있는데 얘가 운동하는 내내 받는 힘은 뭐야? 중력만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력은요. 수평 운동의 빠르기를 변화시키니 수직 운동의 빠르기를 변화시키니 둘 다 변화시키니 수직만 변화시키지 수평은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가고 있는 내내 수평 방향으로 무슨 운동을 할 거야? 등속 운동만 할 거야. 힘을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새끼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동안 수평으로는 계속 무슨 운동? 10루트 3이라는 등속 운동으로 날아가. 이 얘기야. 맞아? 수평은 무조건 계속 등속이야. 그러니 이 공이 가다가 이 위치에 왔어. 이 위치에서도 수평 속도는 얼마여야 돼? 10루트 3. 여기에 왔어. 여기에 와도 속력 얼마야? 10루트 3. 여기에 왔어. 여기에 와도 속력 얼마야? 10루트 3. 여기에 왔어. 그래도 속력 얼마야? 10루트 3이야. 수평 속도 안 달라요. 수평으로 힘을 안 받아서 변할 수가 없어. 안준아 잘 들어야 돼. 자, 수직으로는 힘 받아 안 받아? 받죠. 뭐 받죠? 중력. 그러면 처음에 보세요. 자, 처음에 가구가는요. 수평으로 이렇게 갈 거고요. 수직으로는 올라가죠. 네. 빨라지니 느려지니? 느려요. 언제까지 올라가니? 속력이 수직 속력 0 될 때까지. 근데 수직 속력 얼마로 던졌어? 10. 1초 만에. 그쵸. 수직 속력 0 되려면 몇 초 걸릴까요? 1초 걸려요. 아까 연직 상반 운동 했죠. 그러니까 얘는 1초 동안 올라갔다가 다시 뭐 할 거야?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총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몇 초 걸린다? 2초. 그렇죠. 그럼 와, 아들아, 요 거리가 얼마일까? 20루트 이 옆으로 간 거리가 얼마일까? 20. 생각해봐. 옆으로는요 계속 무슨 운동? 등속 등속. 운동. 얼마의 빠르기로? 20루트 3의 빠르기로. 등속도는 몇 초 동안 가는 거야? 2초 동안 가는 거니까 총간 거리가 얼마야 돼? 20루트 3이라는 거리에 가서 떨어져. 그래서 옆으로 간 요 총거리가 20루트 3m. 이해돼? 하겠냐? 이거 올라간 최고 높이가 얼마일까? 5요. 몇 초 동안 올라간다고? 1초. 1초 동안 올라갔다. 1초 동안 자유낙하지. 1초 동안 자유낙하한 거리가 얼마야? 5m. 그러니까 저 최고 높이가 5m야. 이해돼? 예. 자, 그럼 최고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래서 네, 우리는 B라고 할게요. 여기를 A라고 하고 바닥에 떨어질 때 C라고 할 건데 최고점 저 B에서의 속력은 여기다. 아니죠. 아니죠. 최고점에서는요. 수직 속도는 얼마인데? 0. 0이지만 수평 속도가 얼마야? 10루트 3. 그럼 최고점에서의 속력은 얼마야? 10루트 10루트 3. 최고점에서의 속력은 바로 던지는 순간에 수평 속도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최고점에 왔을 때 수직 속도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바닥에 닿기 직전 속력은 얼마일까? 이제 이거예요. 자, 수평 속도는 얼마? 10루트 3. 수직 속도는 몇일까요? 10. 네, 1초 동안 아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10. 10이겠죠? 그러면 실제 속력은 얼마나 보여야 돼? 20. 이걸 합성하셔야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10과 수평 방향으로 얼마? 10루트 3. 이거 평행사변형 그렸을 때 대각선이 실제 속력과 방향. 알겠어? 네. 그래서 얘는 실제로 이 방향으로 떨어져. 맞냐? 얼마의 빠르기로? 이거 합성하셔야죠. 이거 직각삼각형에서 뭐 구하라는 거야? 빗변. 그렇죠? 네. A, B, C니까 이 C 값은요. 뭡니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늘어난 얘기지. 이거잖아. 그래서 A는
10이니까 100에다가 쟤는 얼마? 300. 그거 더해서 루트 씌우면 되니까 얼마 나와? 20. 근데 꼬맹아 잘 봐. 여기 20인데 아까 여기도 얼마였어? 20이네. 공기 저항이 없으면 같은 높이에서의 빠르기는 어때야 돼? 같아. 방향만 반대인 거야. 그럼 볼게. 요 지점 스몰 a, 요 지점 스몰 b. 스몰 a와 스몰 b의 같은 건 뭐니? 속력이랑 높이랑 속력? 높이. 속도는? 속도는 다르죠. 그렇죠. 방향. 속력은 같은데 속도는 달라. 왜? 방향이 다르니까. 여기는 속도 방향이 이 방향인데 얘는 속도 방향이 이 방향이잖아. 달라. 그래서 포물선 운동에서 같은 높이에서의 속력은 같지만 속도가 같은 지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이해되겠어? 네. 이걸 한 번만 문자로 정리해봐 드릴게요. 일반화 시켜봐 드릴게요. 한 번만 문자로 정리해 드릴게요. 숫자로 납득을 하셨으면 돼요. 그냥 그거를 문자화 시켜서 네가 뭐 하나 인지하고 가면 돼. 자, 그걸 인지하면 일반화 시켜놓으면 모든 케이스에 거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변화를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으니까. 비스듬한 방향으로 V0라는 빠르기로 각도 세타의 방향으로 던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물체의 수평 방향 속도 Vx는 V0 코사인 세타만큼의 등속 운동을 하는 구간이야. 이런 얘기였어요. 자, 수직 방향의 속도는 이제 여기 한번 배웠으니까 정리되겠죠? 수직 방향은 V0 사인 세타의 속력으로 연집 운동합니다. 등가 속도.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는 동안 올라가는 최고 높이와 최고 높이까지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나 물어볼게. 20의 빠르기로 던지는데요. 비스듬한 방향으로. 자, 각도가 30도로 던질 때, 45도로 던질 때, 60도로 던질 때 네. 누가 더 올라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아니면 다 같습니까? 같아요. 올라가는 시간. 최고점으로요. 60도일 때 가잖아요. 30도. 똑같은 빠르기로 던질 거야? 응? 20의 빠르기로. 자, 수평면으로부터 30도의 각도 방향으로 던질 때와 다물어 45도 각도로 던질 때와 60도의 각도로 던질 때 중에서 누가 더 오랫동안 올라가냐고, 높이가 더 높냐고요 라고 하는 걸 결정하는 건 뭘까요? 각도. 각도에 따라 뭐요? 결국은 수직 속도가 크면, 수직 속도가 10이면 몇 초 동안 올라가? 1초. 20이면? 2초. 그러니까 수직 속도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결정되고 그 시간 동안에 올라가는 높이가.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멋진 말로 최고 시간 그래요. 올라갔다 내려가는 동안에 걸리는 시간을 최고 시간이라고 하는데, 최고 시간하고요 최고점까지의 높이는 수직 속도만 결정해요. 수평 속도 의미 없어요. 맞아요? 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요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알고 싶어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 어떻게 구할까? 자, 너네 내가 똑바로 10의 속력으로 던졌어. 몇 초 걸린다고? 1초에 그럼 20의 속력으로 던지면? 30의 속력으로 던지면? 그걸 네 머리에서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지 G분의 수직 속도. 그렇죠. 여러분들 중력 가속도를 수직 속도로 나누고 계셨어요? 네 머릿속에서. 똑바로 10이라는 빠르기로 던졌을 때요 중력 가속도가 10이니까 그래서 1초 만에 최고점에 올라가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20으로 던지면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몇 초? 2초. 30으로 던지면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 얼마? 3초라고 하는 건 수직 속도를 중력 가속도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결국 보면 내가 똑바로 던졌을 때 수직 속도가 10루트 3이야. 몇 초 동안 올라가? 몇 초 동안 올라가? 루트 3초. 중력 가속도 10으로 나누시라고요. 얼마? 루트 3초. 됐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납득해? 네. 네가 네 머리에서 그거 하고 있는데 이때 수직 속도를 우리가 어떻게 구했었냐면 V0 사인 세타야. 됐어?
네. 이게 그다 봤네요.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이야. 그럼 올라갔다 내려오는 데 걸린 시간은 2배. 이거의 2배지. 올라갔다. 그게 채공 시간이야. 맞아요. 네. 그래서 떠 있는 채공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G분의 2V 제로 사인 뭐야? 세타. 요게 채공 시간이야. 떠 있는 시간. 그러면 옆으로 간 총거리는 얼마야? 저거에 저그 채공 시간에 채공 시간에다가 수평 수평 V 공력을 제로 곱해서. 코사인 세타. 네, 그죠? 그래서 옆으로 간 총 거리를 우리가 이제 라지 R 스까지로 이렇게 쓰는데 옆으로 간 총 거리는요 수평 방향의 속력에다가 채공 시간을 곱하면 된단 말이죠. 수평 방향의 속력이요 얼마냐면 V 제로 코사인 세타 맞아? 에다가 채공 시간 G분의 2V 제로 사인 세타 요거 곱해. 그러면 얘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G분의 그래서 V 제로 제곱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요런 모습 나와. 네. 근데 요거를 단순하게 아주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어.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요 뭐랑 같냐면 사인 2세타로 정리가 돼요. 특수가계 놓고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사인 2세타와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30도 집어넣고 계산해 보셔도 됩니다. 됐습니까? 네, 사인 2세타와 같은 값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간략하게 나는 수평으로 간 거리를 정리를 하면 얘는 G분의 V 제로 제곱 사인 2세타가 늘 옆으로 가는 거리야. 뭐 이것만 외우고 있을 거. 되겠어? 되겠어? 네. 방구면 내가 똑같이 20의 빠르기로 던질 건데 30도로 던져도 돼. 45도로 던져도 되고 60도로 던져도 되고 특수각이 아니라 50도로 던져도 돼. 네 맘대로 던져. 자, 대신에 빠르기는 수평으로 던지는 속력은 무조건 20으로 고정. 각도는 네 맘대로 변화시키면 돼. 몇 도로 던질 때 수평거리가 최대일까요? 45도. 이 값이 최대이면 어차피 중력 가속도 변할 수 없어. 그지? 속력도 20. 던지는 것도 이 속력도 변하지 않아. 그러면 요 값만 최대로 만들면 될 거 아니야? 맞습니다. 세타 값이 최대일 때는 몇 도여야 돼? 세타 값이 최대이려면 세타가 몇 도여야 돼? 90도여야지. 그럼 이걸 90도로 만들려면 됐어? 이 세타니까 세타가 얼마면 돼? 45도면 되겠죠. 그러니까 45도일 때가 가장 옆으로 많이 갑니다. 여러분들이 공을 던질 때 요 각도를 정확하게 45도 방향으로 던질 때가 그 빠르기로 최대한 옆으로 많이 간 겁니다. 이 수평거리가 최대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돼? 하나 더. 그러면 내가 똑같은 속력으로 던질 때 수평으로 최대를 가기 위해서는 45도 각도로 던지라는 게 첫 번째 나한테 주는 교훈이야. 이 일반식이. 두 번째 나한테 주는 교훈은 뭐냐면 각도를 작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각도를 작게 하면 요 세타 값이 작아지면 요 세타 값이 작아지면요. 요 세타 값이 작아지면 수평 속력은 커져. 커져요. 수직 속도는 작아져. 수직 속도가 작아지면 시간이 짧아져. 짧아지고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이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얘가 최고 시간이 짧아지니까 아무리 수평 속도가 빨라져도 금방 쿵 떨어지지. 그러니까 얘가 옆으로 가는 거리가 짧아. 맞아. 그래서 대신에 각도가 커지면 각도가 커지면 45도보다 커져요? 각도가 막 커지면 많이 안 가는 이렇게 수평 속도는 늘어나겠죠. 줄어드니까. 뭐라는 거야? 줄어들. 그래서 수평 속도는 줄어드니까. 그래서 네. 자, 수평 속도는 줄어들고요. 수직 속력은 증가하니까 최고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각도가 커질수록 위로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야. 최고 시간도 길어져. 근데 옆으로 잘 안 가. 최고 높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져. 정신이야.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 높이는 수직 속도가 결정해. 수직 속도가 커지면 높이 올라가. 됐어요? 네. 그랬다 떨어집니다. 수평 속도가 커지면은 빨리 가. 근데 시간이 한정적이라서 많이는 못 가. 45도일 때가 최고야. 알겠어? 이런 얘긴데. 내가 각도를 조절했더니요. 옆으로 요만큼 가서 떨어졌는데 어떤 애는 또 다른 각도를 했더니 위로 많이 올라갔는데 얘명은 같은 위치에 있더라고. 낙하 지점이 같아. 그랬을 때 요 각도 알파, 요 각도 베타. 알파와 베타가 어떤 각도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착지한 위치가 같을까? 알파 플러스 구십은 90. 알파. 알파 플러스 베타는 90.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90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이면 돼. 그러니 네가 한 놈은 30도의 방향으로 던져. 그러면은 얘는 30도의 각도로 던지면 얘가 이렇게 가서 떨어져. 네. 근데 한 놈은 60도로 던져. 그럼 얘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떨어져. 그래서 낙하지점이 같아. 신기해. 30도와 60도가요. 수평으로 가서 낙하한 지점의 위치가 같습니다. 왜냐면 30도의 2배 한 60도 값이나 60도의 2배 한 120도의 사인 값이 똑같아요. 1도랑 80. 또 뭐 있어요? 1도랑 80. 45, 45. 네, 45, 45 그렇습니다. 그죠? 또 뭐 있습니까? 이거 15, 75 그것도 그래요. 특수각이 아닌 뿐이에요. 그죠? 신기해.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두 각도의 합이 90도가 되는 아이들은 그죠? 네, 착지 위치가 같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 시험 문제 낸 건 그겁니다. 각도를 다르게 했을 때. 속력은 같은데 각도를 다르게 했을 때 착지 위치가 커지는 거야, 최고 높이가 높아지는 거야, 시간이 길어지는 거야,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이번 시험. 말은 간단하지. 말은 간단하죠. 말만. 수평 속도 뭐라고? 수평 속도 뭐라고? V 제로 코사인 세타로 무슨 운동 한다고? 소속 운동 한다고. 왜? 옆으로는 더 이상 미는 힘을 안 받아서 그래. 그치? 수직 속도로는 어떻게 구한다고? V 제로 사인 세타로. 됐어? 네. 구하면 된다고. 얘는 분가속도 운동의 연직선반. 맞지? 자, 그랬을 때 채공 시간이요 라고 하는 거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 어떻게 구한다고? G분의 V0 사인 세타. 채공 시간은 이거의 몇 배? 2배. G분의 2V0 사인 세타. 됐어? 그랬을 때 옆으로 날아간 최고 거리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수평 최고 거리 어떻게 구해? 수평 속도에다가 채공 시간 곱하면 돼. 그래서 예쁘게 정리하면 G분의 V0 제곱 사인 2세타로 계산해. 몇 도일 때 가장 멀리 날아가? 45도일 때가 최대야. 낙하 지점이 같은 두 개의 각도의 관계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90도. 맞아? 괜찮아? 죽진 않아. 공부를 잘해서 죽진 않아. 못해서 죽는 거지. 어이구 썰이 죽었나. 여기까지 다 됐어? 여기까지 다 됐대? 자, 지금 선생님이 뭐 하나 프린트 준 게 있어. 맞습니다. 주간 테스트 출제본. 이거 저희가 푼 거예요. 자, 속도가 속도. 그거 지금 준 프린트. 맞아? 아마도요. 자, 지금 준 프린트에서요. 1번부터 12번까지 빨리 7번 줄게요. 저희가 푼 거예요 이거? 네. 1번부터 7번, 12번까지. 제가 입 다물어.
12번. 다 했어? 예. 자, 시간 모자란 사람 손. 빨랑빨랑 정리. 다 풀게요. 최준호 몇 번? 그래요? 12번. 빨리요. 빨리 해. 자, 밥 먹고 와. 예. 가자. 오자마자 진짜